네, 안녕하세요. 닥터 부자빠입니다. 네, 오늘의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3억 이상 수익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.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임박해 있는 곳입니다. 즉 사업 속도가 좀 빠르죠.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이제 매수를 하시고 별도로 본인이 거주하기 위한 대체주택을 취득을 하게 되면은요, 그 대체주택에 1년 이상 거주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비과세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. 오늘 지역과 이 대체주택 비과세 받는 방법까지 좀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네, 일단 최근에 나온 기사를 좀 살펴보고요. 오늘 지역 역시 설명드려보겠습니다. 네, 12월 29일자 기사네요. 헤드라인이 이건데요. 내년에도 집값 더 오른다. 잡히지 않는 부동산 심리라고 하는 기사고요. 일단 주택 가격 전망 소비자 동향 지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. 이제 자료는 한국은행에서 주죠. 근데 이 지수를 보면은 이제 올해 1년치를 본 겁니다. 즉, 지난 2019년 11월부터 이제 2020년 12월 현재 수치를 봤을 때 이게 뭐 등락은 있었지만 다시 최근에 132로 최고치를 찍은 거예요. 그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 가격이 내년도에도 좀 더 오를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제 그런 지수다라고 좀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런 상황인데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율은 67.1%로 올해 최고치를 다시 찍었고요. 네, 최근 기사입니다. 원문을 좀 살펴보면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율이죠.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의미하는 겁니다. 이게 높아지면 갭 자체가 줄기 때문에 갭 투자하기에 좀 유리한 상황인 거죠. 물론 실수요도 마찬가지고요. 이게 지금 4개월 연속으로 좀 상승을 했어요. 뭐 임대차 3법의 영향이 가장 크겠죠. 그래서 올해 최고치를 다시 갱신을 한 겁니다. 그래서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KB 주택시장 동향이라고 하는 게 있죠. 그래서 이게 12월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67.1%를 좀 기록을 했고요. 지난 1월 달에 66.9%였던 거 수치를 다시 넘어서 올해 최고치를 기록을 한 겁니다.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이런 기사가 또 나오죠. 갭 투자 장벽이 더 낮아졌다. 수도권 전세가율이 올해 최고다. 뭐 이런 기사죠. 이게 뭐 사실상 근데 최근에 시세나 어떤 상황을 보면 갭 투자가 많아졌다라기보다는요. 기존에 어떤 전세나 월세를 거주하고 계셨던 분들이 최근에 이제 전세가율이 70% 이렇게 육박을 하니까 앞으로 이제 시세가 더 오를 것 같죠. 그러니까 미리 사놓는 겁니다. 미리 갭 투자를 해놓고 향후에 하려고 하는 그런 주택들을 사는 실수요장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고요. 사실상 이 갭 투자 수요는 아직 지금 이제 그렇게 많지만은 않아요. 왜냐하면 이제 취득세나 이런 양도세, 보유세를 워낙 강화를 해놨고요. 내년도에는 더 강화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갭 투자보다는 실수요가 많은 상황이다. 그럼에도 지금 많은 분들이 무주택자분들이 집을 살려고 하는 상황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그러면 한편 2021년 KB부동산 보고서라고 하는 게 있죠.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. 부동산 시장 전문가 161명을 대상으로 좀 설문조사를 했더니 내년도 이제 전망이 나옵니다.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그 내용을 좀 추려가지고 중요한 내용만 좀 말씀을 제가 드려볼게요. 뭐 이 내용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일단 첫 번째로 2021년 수도권 매매 시장은 5% 이상 상승을 할 거고 이제 비수도권은 1에서 3% 상승이 예상이 된다. 결국엔 상승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전문가의 상당수는 전국의 전세가율 상승률은 5% 내 상승으로 전망을 했고요. 일부는 이제 7% 이상 상승할 거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세 번째, 2021년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및 양도세 인하 필요성이 지금 계속 주장이 되고 있죠. 이런 부분들이 뭐 주장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더 기출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투자 유망 부동산으로
역시 이제 신규 아파트입니다. 이 분양 아파트, 신규 아파트가 1순위고요. 역시 그런 신규 아파트가 될 재개발 선호도가 지금 크게 부각되고 있다. 상대적으로 규제가 재건축 대비는 덜하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개발로 많은 사람들이 좀 수요가 좀 나고 있습니다. 결국에 뭐 실거주 목적입니다. 마지막으로는 이제 분양 계획 물량은 증가 예상이다. 주택 경기 호조세 지속 및 높은 주택 수요가 좀 반영이 된다. 라는 내용인데요. 사실상 이제 서울권에는 많은 분양 계획이 없죠. 내년도에는요. 물량이 아마 올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주택 상승이 내년도에는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지금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.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오늘은 이제 이메일 상담자 내용을 토대로요. 지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30대 중반 신혼부부입니다. 자녀는 아직 없으시고, 사당 빌라, 이제 사당동을 의미하시는 것 같아요. 사당동 빌라에서 이제 3억으로 이제 전세에 거주 중에 있으시고요. 이제 직장은 이제 바로 인근인, 강남이시네요. 전세금 외에, 여유 자금이, 한 4억까지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대출을 활용하시는 것 같고요. 구축 아파트보다는 신축 아파트를 사고 싶어서 계속 보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너무 올라서 못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재개발도 계속 올라서 어디를 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. 이렇게 사연을 주셨고요. 제가 이 사연을 토대로 지역을 한 2개 정도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. 여기 내용을 보면은 구축 아파트보다는 이제 신축 아파트를 원하신다라고 하셔서 신축 아파트를 지금 살 수는 없을 것 같고요. 신축 아파트가 될 지역을 이제 살 수는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지역들 위주로 한 2곳 정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네. 일단은 현재 거주지를 좀 살펴봤어요. 현재 거주지가 이 사당동이죠. 동작구 사당동 일대에서 지금 다세대 빌라에 전세로 거주를 하시고 계시는 이제 신혼부부인 것 같고요. 이제 보시니까 직장이 이쯤 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7호선이나 2호선을 타고 이렇게 아마 출퇴근을 하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 뭐 직주 근접이고요. 굉장히 가까운 곳에 이제 거주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. 일단 첫 번째 추천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, 바로 인근입니다. 바로 인근에 가보시면 행정구역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. 여기도 보면 이제 2호선이 이렇게 지나가고요. 지금 경전철이 지금 곧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. 그래서 교통 호재도 품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요. 이 지역을 첫 번째로 좀 추천을 드려보겠고요. 일단 여기를 보면 이제 신림 뉴타운인데요. 신림 뉴타운은 크게 3개의 블럭이 있습니다. 즉 이제 1구역 있고요. 그리고 2구역, 3구역이 있는데 사실 입지상 봤을 때 그리고 단지 규모로 봤을 때 가장 좋은 곳은 신림 1구역이에요. 경전철도 여기에 바로 이제 초역세권으로 들어서기 때문에 그런데 신림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사업 속도가 상대적으로 3개의 구역 대비 가장 느리거든요. 그래서 여기보다는 저는 이제 이 중간쯤 됩니다. 사업 속도가. 신림 2구역을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. 신림 2구역 같은 경우에 이제 앞쪽에 학교도 끼고 있고요. 그리고 뭐 지하철도 사실상 이제 도보권으로 갈 수 있는 거리 정도는 되기 때문에요. 이제 여기를 좀 검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최근에 시세를 확인해 보니 자금이 올 초만 해도 한 4억 정도면 충분히 가능했는데 최근에 시세가 올라서 한 5억 이상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최대한 자금을 잘 융통을 해보시고요. 이제 금매나 이런 것들을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지역도 추가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네, 일단은 서울은 아닌데 바로 왼쪽이 이제 경기도 광명시죠. 이제 광명시를 보면 여기도 거리상으로는 지금 직장 위치와 조금 멀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7호선이 있기 때문에 이 7호선을 타고 충분히 빠르게 이제 강남권까지 이렇게 직장까지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. 이 지역도 같이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현재 자금이 가장 좀 적합해 보이고요. 네.
광명 뉴타운 구역들을 보면은 광명 뉴타운도 이렇게 많은 구역들이 존재를 하는데 여기도 최근에 지금 시세가 많이 올랐어요. 그래서 가용자금이 한 3억에서 4억이라고 했을 때 사실상 접근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. 근데 그나마 아직까지는 이 광명 9구역이 있습니다. 광명 9구역은 현재 가용 자금으로 지금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 향후에 이제 거주와 투자로서 검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. 광명 4거리역까지 한 도보로 한 15분 내외 정도가 걸립니다. 뭐 아주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여기서 이제 7호선을 타고 이제 강남권으로 이렇게 빠르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요. 여기를 이제 두 번째로 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, 오늘 말씀드린 두 개의 지역은, 관리처분 인가가 아직 나지 않았어요. 그렇다는 얘기는, 대체주택을 별도로 취득을 해도 대체주택 비과세까지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.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서, 또 다른 대체주택도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도 향후에 그 대체주택과 재개발 입주권도 두 주택을 다 비과세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. 이제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즉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오늘 말씀드리는 지역이 이제 사업 시행 인가일이 난 거죠. 광명 9구역도 그렇고 신림 2구역도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을 하나 매수를 하고 나서요. 그리고 대체주택을 역시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이제 취득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대체주택을 취득을 하고 나서 그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이렇게 거주를 하고요.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재개발 구역이 준공을 하고 나서 그 대체주택은 2년 이내에 이렇게 양도를 하면 됩니다. 물론 이제 그 재개발 구역은 2년 이내에 해당 재개발 구역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해서 1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되겠고요. 이 조건들을 다 충족을 하시면 대체주택도 비과세가 되고요. 그리고 신축 아파트도 역시 입주를 하셔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시면 역시 이제 두 곳 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이제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것도 자산 형성에는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볼게요. 3억 이상 수익 가능한 곳, 이제 관리처분 인가 임박, 대체주택 비과세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. 최근에 이제 동향을 좀 살펴보면 2020년 12월 한국은행 그 소비자 동향 지수죠. CSI가 이 132로 역대 최고치입니다.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율, 즉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67.1%로 올해 최고치를 다시 찍었고요. 그리고 2021년 내년도죠. 내년도 KB부동산 보고서 부동산 전문가 161명이 이제 설문조사한 게 있는데 그 내용을 따르면 내년도에는 최소 5% 이상이 상승을 할 거다라고 좀 전망을 했습니다. 수도권 기준이에요. 이런 상황 속에서 실수요자라고 하면은요 주택을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. 오늘 이제 30대 중반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좀 상담 내용을 좀 말씀드렸습니다. 이제 사당동에서 약 3억의 전세로 거주 중이고 여유자금이 한 3억에서 4억까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고요. 그래서 이제 좀 적극적으로 하신다라고 하면 신림 뉴타운 2구역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또는 이제 광명 9구역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두 개 지역 모두 아직 관리처분 인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대체주택도 취득을 해서 이제 비과세 받는 공약도 아주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그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은요, 제 카페나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상세하게 답변을 드려보겠고요. 네,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.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,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상 닥터 부자아빠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